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요 며칠 계속 뭔가 그 전문성에 자꾸 의심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 아니겠습니까?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물론 학부는 법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박사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사모를 위에 올리고 그 박사모 말고요. 그 박사모 말고 이 모자 이거를 위에 올리고 다시 올리고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 엊그저께 저희가 핫했던 뉴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판으로 우리 공부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발전 방안. 이걸 다 읽을 건 아닙니다. 제가 핵심되는 내용만 짚어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일단 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다룰 거예요. 오늘 내용은 뭐냐? 일단 그 엊그저께 있었던 이제 종로구 보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거, 뭐 주사를 맞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팔에 주사기가 꽂혔으니까 어쨌든 간에 맞으셨다고 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과연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다들 잊고 있는데 그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국가원수 경호에 실패했다. 자, 이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무유기를 한 게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질병청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호사도 뭐 잘못 없으시겠지. 간호사야 뭐 끌려나서 주사 놔준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 심각하게 경호 실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2008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 내용 중에 이거 뭐 다 읽을 건 아니니까 이 사례 분석 중에 박근혜 위의 사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러 가지 국가 원수들에 대한 이제 뭐 위의 사례를 쭉 앞에선 예를 다루고 이때 경호를 어떻게 했어야 된다,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죠. 후보였는데 이게 2006년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죠? 그 대전은요 하고 했던 이제 여기 카타칼로 그었던 사건인데 이 위의 사례가 왜 중요한 사례가 됐냐 하면 그 총이 아니라 칼로 이 얼굴에 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을 했는데 이걸 못 막았기 때문에 이제 위의 사례 분석이 된 거예요. 원래 이때 경호는 경찰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들도 아마 줄줄이 징계를 뭐 받았든지 하여튼 뭐 하다못해 심할서라도 썼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뭐 그러니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경호 방법론적으로 사건을 분석했을 때 본 연구에서 경호 방법론적 사건 분석이란 고유의 경호 기법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대통령 경호 관련한 건입니다.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맞았냐? 박근혜 사건은 사전 예방 경호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예방 경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리 그 지역에 가서 뭐 현장 답사하고 그다음에 뭐 점검할 거 점검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독 절차 우리도 많이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곳은 무조건 미리 가서 소독약으로 아주 절여 놓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깨끗하게 뭘 잡아도 거기 독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사전 예방 경호 박근혜 사건 때는 이게 미비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접 경호 원칙의 미준수. 통상 선발 경호원은 첩보활동, 보안활동, 안전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근접 경호원은 그러니까 선발대로 간 경호원,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가 이동 중이거나 행사장에 참석 중 근접해서 수행하면서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각종 위해 요소를 차단하는 호위 활동을 실시한다. 경호 대상자를 24시간 수행한다고 하여 수행 경호원이라고도 한다. 미국
1990년대 시크릿 서비스 미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온 논문의 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위해 사건은 박 대표가 입구에서 단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경호원들과 틈이 벌어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하고 경호원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위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얘들도 그렇게 봤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 박근혜 위해 사례는 경호 임무 수행의 가장 기본인 질서 유지 원칙이 무시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경호 원칙에 위배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물 보존의 원칙 위배.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격시켜야, 격리시켜야 한다는 원리로 본 사건에서는 일반 참석자인 시민들과 경호 대상자와의 일정 거리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대피 우선의 원칙 위배. 근접 경호원은 우발 상황이 발생되면 대적 및 제압보다는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반격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놈이 꼭 한 놈만 덤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하고 막 치고 맞고 반격하는 사이에 뒤에서 이제 와서 쿡 찔러버릴 수 있으니까 다른 놈이. 그래서 일단 무조건 경호 대상자부터 덮쳐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호 대형 미형성. 도보 대형은 경호 대상자의 도보 이동 시 이거 저기 4인 경호, 3인 경호, 또 서클로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도보 경호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통령이 있죠. 이 주변에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섭이 양복 앞쪽이 열려 있는 사람들. 얘는 아니고 이 양반. 그다음에 이 양반.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경호 이 당시 주영은 경호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원 5명이 붙어 있는데 미국 경호원 2명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둘러싸듯이 대형을 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도 아마 경호원일 겁니다. 이게 이제 근접 대형, 도보 대형 경호 원칙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지 말은 꼴 쐐기형 쭉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우발상 대응을 위해서 SC 원칙 위배, S는 경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운드 오프, 커버, 그다음에 evacuation.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요번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촉수거리 확보의 원칙 및 체위 확장의 원칙 위배.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이 장면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호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촉수거리 확보의 원칙은 우발 상황 발생 시에 공격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호원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체위 확장의 원칙은 야한 체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발 상황이 발생되면 경호원은 자신의 몸을 은폐 또는 엄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숨지 말고 최대한 확장시켜서 위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연 방벽 효과와 동시에 범인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경호 대응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앞에서 누가 총을 들고 또는 칼을 들고 접근할 경우에 이 경호원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팔을 확 펼쳐서 대통령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명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대한 자기 몸을 확장시켜서 총알을 맞아도 지가 맞고 칼을 맞아도 자기가 맞도록 이게 체위 확장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접한 거리에 한 명이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바로 감싸주고 도망가는. 자, 이게 촉수 거리 확보의 원칙입니다. 이 박근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 의해서 근무 공간이 상실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 우측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아울러 촉수거리 확보의 원칙과 체위 확장의 원칙이 근원적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당시 후보 2006년에 아니 대표 위해 사건에서 가장 실패 원칙으로 했던 게 박근혜 대표와 경호원이
한 3, 4m 이상 떨어져 버린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겁니다. 촉수거리 확보의 원칙 및 체외 확정의 원칙 위배.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 요번에 어땠냐?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많은 분, 꽤 지식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주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호 원칙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둘 다 기관총을 감추고 있죠. 이 사진 유명합니다. 봅시다. 이 사진. 저희가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앞에 대통령이 있고 바로 뒤에 기관단총을 가지고 경호원이 위력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꺼내서 보여주고 근처 오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시장통에서도 기관단총을 꺼내서 위력 경호할 정도로 경호를 세심하게 하는 게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 지금 간호사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입니다. 경호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경호원도 아닌데. 자, 그럼 경호원은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이 양반이죠. 앞섭을 열어제친 이 양반이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이 사람이 경호원인데 뭐 등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경호원인데 지금 한창 주사를 놓고 준비하고 대통령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간호사가 뭐 세월호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무슨 청와대에 뭐 굉장히 불만이 많거나 원한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거나 청와대 소속이 아니라서 그냥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소속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일 텐데 그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여기서 특히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원에서 이 가려진 상황에서 여기 뭐 칼 같은 거 붙여놨다가 꺼내가지고 갑자기 찌를 수도 있는 거고요. 주사기로 안에 있는 액체를 뭐 독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가려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데 경호원이 지금 여기 붙어 있고 경호원의 동선을 탁현민 비서관이 정확하게 경호원의 동선 앞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촉수거리 확보의 원칙에 의거하면 이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 자리에 이 경호원이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지금 가는 동선을 탁현민이 막고 있어요. 시야도 막고 있어요. 탁현민이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으니까 경호원이 여기를 못 봅니다. 이 파티션 뒤쪽을. 만약에 이 상황이 경호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아니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파티션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 2명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던 건가요? 이 파티션 뒤에 경호원 2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총 들고? 그게 아닌 다음에야 이 상황은요.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누가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 실패했어요. 2006년에 박근혜 피습 사건 때 문제가 제기됐고 자기들끼리 고민해가지고 대책회의하고 결론 내놨던 모든 거를 자기들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요? 이래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전문가들이 안 도와주면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하십니까? 뭐 하는 집구석입니까 도대체 얘기가. 자, 사진 몇 장 더 보시죠. 경호원 한눈 팔고 있죠. 탁현민 한눈 팔고 있죠. 대통령도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뭔 짓 할지 아무도 못 봐. 순식간에 동선이 완전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8급 공무원이라는데 보건소 말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이라는데
보건직 8급 공무원은요 대통령 경호원이 아닙니다. 뭘 믿고 도대체 완전히 동선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경호원직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장관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장관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검색을 받고 왔다가 뭔가 이제 뭐 밥 먹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을 숨겨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칼이나. 최측근도 그렇게 감시하는 게 경호 원칙이에요. 대통령 경호 원칙.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파티션 뒤로 가서 완전히 지금 숨었잖아요. 파티션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는 위에 있는 CCTV밖에 없습니다. 이 경호원, 탁현민, 이 양반들 수행원들 전부 다 눈 돌렸고 대통령은 등 돌리고 있고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차라리 이 뒤에 기관총 등 경호원 2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 문제 제기도 안 해요. 얼마나 허술한지. 경호는 계속 이렇게 한눈 팔고 있습니다. 뭐 특전사 출신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껴서 경호원들이 한눈 팔고 있으니까 나라도 봐야겠다. 이래서 팔을 꽉 움켜쥐고 뒤쪽으로 이렇게 간호사가 딴짓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파티션은 최첨단 경호 장비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확 튀어나와서 간호사를 막는 건가? 아니면 이 뒤에 경호원들이 기관총 들고 2명 서 있는 건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열린 공간에 옆에 바로 보조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뭐냐면 이 상황을 지금 제가 재구성한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주치의가 뒤에서 주사 놓는 거 감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경호원이 가장 근접 경호원이 딱 붙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 생기면 이 사람 바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뒤로. 그 다음에 여기 조수, 이 주사기 들고 있는 이 조수도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나가 있는 장교, 뭐 여군 간호장교나 아니면 여성 경호원이어야 합니다. 경호원들 중에 주사 놓는 훈련 받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호원 2명이 뒤에서 지켜보고 뭐 보건소 간호사가 뭐 어차피 쇼도 해야 되니까 보건소 간호사가 여기서 대통령한테 주사를 놓고 이런 장면이면 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경호 실패도 아니지. 그럼 경호 어느 정도 잘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경호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지금 누구를 뭐 내사하신다고요? 누구한테 책임 묻는다고요? 국민한테? 국민한테? 제가 뭐 모종의 루트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내사자 명단에도 없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이제 제가 뭐 얻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들은 제가 반드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겁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탈원전 할 때도 그렇고 뭐 많았죠. 여러 가지 할 때도 무슨 일본하고 임진왜란이라 그러면서 지소미아 재평가한다 어쩐다 이럴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을 개똥으로 알아요. 자기들이 완전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전문가가 뭔가 얘기하는 것도 다 씹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문제 발생하면 해결 못 하잖아요.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좀. 만약에 이러다가 경호 사고 벌어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 양반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니들이 뭔데 책임을 져.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데 니들이 도대체 뭔데 책임을 지냐고 여기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원칙을 세워놨으면요
원칙이나 지키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별 하여튼 시답지 않은 새끼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보면 진짜 아유 정말 내가 씨. 에휴.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